싱그러운 초록잎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자연의 색으로 물들인 옷감을 심선으로 곱게 단장하는 일. 온 감각을 손끝으로 끌어모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워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소홀해야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가서 늘 향기롭게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이 뭐 갑자기 색이 빠져본다거나 또 잘못됐다거나 그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초록의 쪽물이 하얀 천을 만나 청색의 쪽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언제 마주해도 흥미롭고 즐거운 순간입니다. 선생에게 염색은 한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을 생활 속으로 옮겨오는 일이죠. 자연이 주는 그 색의 어떤 그 아름다움, 거기에서 주는 뭐 어떤 온화함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색을 만남으로 인해, 자연의 색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최대의 목표죠, 사실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흔한 들꽃, 풀잎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곳. 인위적으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빛깔들을 오롯이 담아내는 공방입니다. 선생은 이곳에서 강산이 2번이나 바뀌고도 남는 시간 동안 천연염색 장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차례 전시회를 이어가며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재현해내고 있죠. 더불어 다양한 교육과 정보들을 공유하며 천연염색의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염색을 어디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지식을 전수받거나 할 기회가 없어서 한 2, 3년은 아마 시골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체록하고 또 그걸 체록한 걸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한 초창기 한 3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염색을 조금 알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염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선생의 아내 박영희 씨는 우리의 규방 문화를 대표하는 침선공예를 합니다. 남편이 색을 낸 천으로 옷을 짓고 규방 물품을 만들죠. 고운 천을 자르고 기워 커튼이나 러너, 조각보를 만드는 그녀의 솜씨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한 땀 한 땀 그녀의 바늘 끝에서 풀잎으로 염색한 천들이 어여쁜 수공예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어려서부터 쭉 우리 팔남매를 다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자연스럽게 뭐 특별히 배우지 않아서도 몸에 밴 좀 유전인자가 좀 있다고 봐야죠. 뭘 만들어 놓으면 안성맞춤이란 말 나오죠. 딱딱 떨어지게. 몸에 밴 일 같아요. 우리 밥에 먹듯이 저한테는. 여기서 바로 하는데 바람 좋은 오후 부부가 무명배를 들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쪽물은 쪽과 석회, 잿물을 이용해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었죠. 처음엔 연한 초록빛을 띠지만 천을 여러 번 담글수록 짙은 청색이 나오는 아름다운 쪽빛.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온 일이지만
쪽물 염색은 언제나 설레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온 명주는 아주 탄탄하네. 좋아. 좋은 명주. 좋은 거 골랐구나. 공기 중에 이렇게 밖으로 섬유가 안 나와야 된다. 이 쪽물 안에 잠겨 있어야 된다. 여기 40자? 40자면은 24m. 염색하는 사람, 그 장인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감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실패도 해보고 또 경험도 해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쪽을 이렇게 다뤄봄으로 인해서 쪽이 갖고 있는 아주 미묘한 어떤 감정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게 손으로 잡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장인의 의식으로 잡아내는 과정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화학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쪽을 이렇게 염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감각이 터득이 돼서 좋은 쪽 염색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오랫동안 해보고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하는 숙련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청색은 무수히 많지만 하늘빛 닮은 쪽빛만큼 아름다운 청색이 또 있을까요? 부부에게 천연 염색은 자연이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 만든 색을 염색이라는 이름으로 옮겨내는 것. 늘 겸손하고도 소중한 마음으로 자연의 색을 뽑아냅니다. 매고 날 때마다 신기해. 풀에서 이렇게 청색이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녹색 잎인데 염색을 하면은 색을 나오면은 녹색보다 더 짙은 청색이 나오니까. 처음에 염색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 먹었던 색하고 원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원했던 색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쁘고 또 아름답게. 그럴 때는 뭐 기분이 매우 황홀하다고 할까요? 예. 부드러운 바람결에 짙푸른 쪽빛 무명배가 나부낍니다. 쪽물 들인 천이 햇볕에 마르는 동안 부부는 향긋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염색해줄 때가 제일 좋은데. 염색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절이 지금 제일 좋을 때지. 오늘 염색이 만족스럽게 나가는가? 시간이 좀 짧아서 하는 데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 이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나도 쉬는 시간인데 쉴 시간이 없네. 뭐 이 일상의 삶들이 마냥 여유만 부리고 있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점이 없잖아요. 이게 살면서 그게 딜레마네. 겨울에는 쉬지 말아기도 쉬어야 돼. 지금 계절 좋을 때 부지런해야지. 저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죠. 네, 여러 가지 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아주 편하죠. 옆에 애가 있으면. 지금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작업하다가도 이제 염색천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요구사항이 좀 더 생기죠. 그 정도면 됐다든가 뭐 몇 번 더 해주시라든가 이런 게 가까이 있으면 좀 도움이 돼요. 어둠이 내린 밤이 되면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저녁상을 마주합니다. 남았게 그렇지. 이제 선여비는 부부에게 늘 아픈 손가락.
부모는 자식이 아픈 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인 것처럼 스스로 죄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가슴 아프고 늘 곁을 지켜줘야 하는 선엽이가 안타까워 언제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죠. 한참 클 텐데. 하지만 선엽이를 위해 강해지자 다짐한 후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들면서 고마운 게 많아졌습니다. 진짜 4살 때까지는 걷지도 못하고 남들 다 걸을 때 걷지도 못하지 뭐 말도 못하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늘 바닥을 향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손바닥을 바닥으로 한 것처럼. 근데 이제 주변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 보니까 선영이보다 더 못한 애들이 있더라고. 내성마비에 뭐 호스로 빨아먹는 애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선엽이는 이제 그때부터는 걸을 수도 있고 좋은 음악 틀어주면 막 흥에 겨워서 이렇게 흥겨워하기도 하고 뭐 맑은 차 주면 차도 맛있게 마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딱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 놓기에요. 금방 환해지더라고. 더 못한 애들에 비하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또 평화롭고. 선엽이는 얼마 전부터 장애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도 잘 해줘서 걱정을 한결 덜 수 있게 됐죠. 믿음을 주는 만큼이나 점점 좋아지는 선엽이를 보면서 부부는 되려 선엽이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만큼이나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있답니다. 늘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한 가족으로서 어떤 이런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참 많이 갔죠. 예로부터 무명배와 쪽물 염색이 번성했던 문화의 고장 나주에는 천연염색박물관이 있습니다. 선생은 지난 7월 말 이곳의 관장으로 취임했죠. 25년 경력의 천연염색가로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지역민과 함께 또 천연염색을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을 통해서 제 삶이 윤택해졌고 또 우리 가정이 행복했고 그래서 그 행복을 주었던 천연염색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를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려드릴까 또 많은 천연염색을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나눠드릴까 하는 점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워왔던 것, 제가 기술적으로 축적해왔던 것, 또 아니면 보고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분들하고 함께하고 또 그게 저한테 주었던 그런 행복을 주었던 천연염색에 대한 책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 매우 노력을 하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우리 해 조선 초기까지 그다음에 조선 천연염색을 알리기 위한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선생이 천연염색 박물관장으로서 주력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천연염색이 전통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실생활에 필요한 천연염색 문화를 보급하면서 더욱 다양한 방법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 선비들이 그 갖는 성향들이 뭐냐면 단순하고 아주 화려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조선에는 도자기로 말하면 백자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고 아무 치장이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들어와서는 결국 우리나라에는 뭐만 남냐면은 염색이 칠면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천연염색 문화 또는 교육, 어떤 기술 이런 여러 요소들을 우리 박물관으로 끌어들이고 또 우리 박물관에서 끌어들이는 어떤 것들을 숙성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각지로 또는 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해서 한국의 천연염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박물관을 좀 알리고 싶고 또 그럴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공방에서 염색 체험이 열리는 날. 꽃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녀가 체험객들과 함께 싱그러운 자연의 잎을 채취합니다. 취해졌기요 지금이. 져버리면 못하고 또 완전히 새순일 때는 또 안 되고. 이제 이것들은 만약 낙엽이 져버린 것들은 아까 끓는 물에 염료 물로 나오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접착은 안 돼도. 싱싱한 대로 늙은 대로 다 사용했는데. 위험해. 오늘 에코 프린팅이라고 유칼립투스하고 또 자연 그대로 뭐 단풍잎 또 떡갈나무 잎, 상수리나무 그런 것들 모아서 스카프에다가 오늘 체험할 거예요. 다 나름대로 뭐 천연염색은 재미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제작 과정이 또 재미지거든요. 자연하고 함께하는 또 호흡 과정도 있고. 가자. 이 절반 부분에다가 이 넣고 싶은 잎을 넣을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 데칼코마니처럼. 이해가 되지? 원하는 잎을 이제 이렇게 좀 놔.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겹쳐줘도 돼요. 이렇게. 이따가 겹쳐줘도. 요거 팽팽한 잡아서 절반 이렇게 절반을 딱 맞춰. 절반을 딱 맞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스프레이를 조금 더 뿌려. 오늘 진행하는 천연염색엔 갖가지 다양한 이파리들을 붙여 모양을 내기로 했습니다. 염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을 물에 푼 다음 색깔이 잘 스며들게 도와주는 천연 매염제를 넣고 끓이죠. 겉으론 보이지 않던 자연의 색이 어떤 빛깔로 나타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절차는 이제 충분히 설명은 하지만 잎을 넣는 과정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잎, 또 단풍잎을 더 많이 넣고 싶다, 또 뭐 떡갈나무 잎을 더 많이 넣고 싶다. 이제 색이 나오는 건 대충 설명해 준 다음에 유칼립을 또 화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오렌지색을 또 많이 넣고 본인 취향에 맞춰서 또 합니다.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술 내면 반나절 동안 염료를 끓이고 식히고 나면 이제는 천을 담가 색이 뵐 때까지 몇 번이고 우립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녀에겐 수없이 지켜봐온 결과물이지만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색감은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해본 다음에 할 때마다 또 똑같이 안 나오니까 더 재미져요. 그래서 천연염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뭐 이론대로 몇 스푼 다 나와버리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효과, 새로운 느낌, 그래서 더 재미지고 할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널어봅시다. 자연이 내어준 빛깔은 화학 염색을 한 옷감처럼 알록달록 화려한 원색이 아니라 채도가 낮고 차분한 색상입니다. 편안하게 주변과 어울려 두고두고 볼수록 정다운 빛깔이죠. 그녀가 바쁜 와중에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이토록 아름다운 천연염색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쁘지? 체험해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잎에서 나오는 색에 이런 색이 들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런 체험이 너무 신비하고 재미있었어요. 이런 거 그냥 사면은 아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 과정 보면은 아 그 정도 값어치는 있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죠. 청명한 늦가을 오후, 가족이 여유롭게 산책에 나섰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깨끗한 공기, 바람에 나부끼는 들꽃과 초록의 아름다움은 이 가족을 매일 집 밖으로 나서게 만든답니다. 우와, 벌써 낙엽이 다 져버렸네. 이게 어느새 이걸 좀 쳐줘야 될 것 같아. 좀 절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함께한 시간의 힘으로, 더불어 나눠온 마음의 깊이로 힘든 시간을 건너왔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온 시간 속에 자연의 품에서 함께하는 날들의 소소한 행복들이 무르익어 갑니다. 고생을 하는데요. 속으로 고맙죠. 고마운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하네요. 예,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고마워, 대단해 당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누가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혼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새로운 시도 또 창의적인 생각 직접 입어보고 뭐 땀 결례도 또 어떤 점이 단점인지 그런 거 늘 연구하면서 해야 되니까 어떤 작은 책임감 그런 것들도 크게 생기죠. 부부는 오늘도 자연의 빛깔을 정성껏 담아냅니다. 많은 이들에게 천연염색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죠. 더 많이 아끼고 보듬어주며 사랑하는 삶. 아름다운 자연의 빛깔 쪽빛처럼 부부의 삶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